수차례 뜸을 들인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사천시 용현면에 국가산단 사천지구로 확정됐습니다. 본청사는 사천지구 전체 면적의 28%인 총 23만 제곱미터, 6만 평 규모로 건립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결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아픈 아이들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경남에는 모두 7곳의 병원이 있는데 서부 경남에는 사천을 제외하고 병원을 유치한 곳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8세 이하 인구가 많은 진주에서도 병원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심야 시간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심야 약국이 서부 경남에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과 함께 심야 약국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심야 약국 확대 속도는 더딥니다. 새학기를 맞아 서부 경남 대학들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봅니다. 이 시간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총장과 함께 교대의 현황과 발전 방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확정됐습니다.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203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면적은 예상보다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원 시설은 물론 세계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확정됐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청사 건립 기본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사 위치는 현재 사천 산안면 임시청사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입니다. 막바지 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 국가산단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까지 이곳에 본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용현면에 위치한 국가산단 사천지구는 이달 말 공사를 대부분 마칠 계획입니다. 우주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청사 수급 계획안을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청사에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핵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설,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다양한 근무 지원 및 편의 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상 부지는 총 23만 제곱미터, 6만 평 규모입니다. 사천지구 전체의 28%를 차지할 만큼 면적이 넓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단계 사업으로 산학연 지원시설과 테마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인접 부지의 국가 핵심 우주항공 자산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세계적 우주항공 명소로 부상할 테마공원 등도 조성을 추진하여 우주항공청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비전과 성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주청은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최종 면적과 예상 규모는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가 결정되면서 지역사회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본청사 입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젠 빠른 청사 구축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확정 입지가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순한 청사 구축을 넘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적 도약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평가되는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사업.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부의 세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지 압축과 최종 후보지 선정 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의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에선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거란 전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 사천시는 줄곧 다수의 행정기관이 집적돼 있는 용현면 행정복합타운을 최적지로 강조해왔지만 최종 입지 역시 부지 확보와 개발 측면에서
빠른 청사 착공이 가능해 우주항공청의 안착에 용이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 절차나 다른 보상 협의 절차 없이 빠르게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거, 거기가 국가산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주항공청과 또 우주항공기업이 한 곳에 있음으로 해서 우주항공청의 정책 방향이 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토지 조기 확보가 가능한 개발 환경과 향후 확장성과 기업 연계성이 높다는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지역 상공계 역시 기업과 우주항공 산업 육성기관 집적을 통해 조직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민간 주도의 관련 사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빠른 청사 건립 착수를 당부하는 상황. 우주항공 국가산당 분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자 미래 우주항공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확정 입지가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서 입주가 또 되어지면은 거기에 주거 시설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봐지고 제2대교가 지금 2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해서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산업과 주거, 행정, 관광까지 집적된 자족형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천시.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확장성과 보안성 취약이라는 현 임시청사의 한계점을 극복해낼 본청사 건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아픈 아이들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경남에는 7곳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서부 경남에는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주에도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병원은 문을 닫은 저녁 시간, 아픈 아이의 진료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평일 저녁 6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전국 105곳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설립된 점도 이 같은 인기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에서는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설립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모두 7곳으로 창원과 거제에 각 2곳, 사천, 통영, 김해에 각 1곳의 병원이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를 진료하는데 정작 사천, 통영, 거제에 비해 18세 이하 인구가 많은 진주의 병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진주시 가자동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학부모는 저녁 시간 아픈 아이의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달빛 어린이 병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이나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서 비용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이제 차례가 됐을 법한데 또 응급 환자가 오면 또 조금 밀리는 상황들도 생기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주시의회에서도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6시 이후에는 소아청소년들이 진료받을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사천시만 보더라도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로 그런 의료 공백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조속히. 진주시는 몇 년 전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려 노력해왔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달빛 어린이병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전문의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진주시는 그럼에도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속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긴 지도 오래. 진주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생겨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도 문제입니다. 주말과 심야 시간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심야 약국이 서부 경남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야 약국 확대 속도는 더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 급하게 약이 필요한 경증 환자들에게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심야약국. 의료대란과 함께 심야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1.3배가량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심야약국 자체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운영 중인 심야약국 11곳 중 서부 경남 지역 심야약국은 진주 단 한 곳뿐입니다. 때문에 진주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상비약이 떨어졌을 경우 밤새 고통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집이 사천이라서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밤에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진주에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또 요즘에 의료대란이라서 응급실 가기도 너무 어렵고. 심야약국은 약사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인책이 부족한 심야약국 운영 구조로 인해 지역 내 심야약국 신청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을 대상으로 시간당 4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심야시간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운영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도 미흡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뒤따릅니다. 이제 홍보를 사실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사정을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말 그대로 공공심야약국이잖아요. 그 열려있는 누구나 공공시설이니까 몰라서 이용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선 취약시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심야약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군지역까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25일 GNU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75회 학위 수여식에선 박사 91명과 석사 480명 등 모두 3,65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경상국립대 최초로 기업가 정신 융합전공에서 창업학사를 받은 졸업생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개교 이후 학사와 석사, 박사 등 모두 22만 3,72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가 지난 24일 진주시를 방문해 양국 간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한 세르비아 대사는 이날 진주성과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 등을 방문한 뒤 진주의 풍부한 문화 자원과 K기업가 정신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한 세르비아 대사가 조규일 진주시장의 인터뷰를 접한 뒤 진주에 관심을 가지며 성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함양 산삼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내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함양군은 축제의 차별성과 산삼 활용 콘텐츠의 우수성 등에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양 산삼축제는 매년 9월에서 10월쯤 상림공원에서 산삼의 가치와 힐링이라는 테마로 열립니다. 남해군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이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디별이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정밀 안전점검 결과 안반의 풍화 및 균열로 낙석 발생 위험이 커지자 낙석 방지 시설 보강 공사에 나선 겁니다. 공사는 3월 4일부터 약 45일간 뒤별이 260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부 구간 차선이 통제될 예정이라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남해군의회가 2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빈집정비 조례 정부 개정안과
죽방령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11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한편 5분 발언에 나선 임태식 의원과 장영자 의원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과 농로 진출입로 바닥 LED 조명 설치를 각각 제안했습니다. 사천시가 2025 사천시 드론 사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주항공 수도 사천의 경관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사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이며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하동경찰서가 군부대 사칭 사기 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상인들은 범인이 인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우선 물품 대량 구매를 약속한 뒤 다른 업체 물품의 대리 구매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장과 8962 부대 2대대, 상인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흔적 전시관 명칭 공모에 나섭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1개 명칭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희망자는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은 상징성과 대중성, 독창성 등의 심사 기준을 거쳐 오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도내 투표소는 39곳이며 선거인은 12만 6천여 명입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직선제의 경우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의원회로 진행되는 곳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투표가 실시됩니다. (2025학년도)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선 지역대학의 총장과 함께 각 대학의 주요 프로그램과 올해의 목표 등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총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지난해 진주교육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진주교대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1년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성과라고 하니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총장이 된 후 어떤 분야보다도 재학생의 임용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학생 합격률이 올해 62%로 약 10% 올랐습니다. 네. 둘째는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기존 미국, 일본, 네팔 등의 교육문화 교류를 24년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베트남의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재학생들이 교육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가쿠케의 교훈 대학과 새롭게 MOU를 체결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올해에는 호주 웨스트런 시드니 대학,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과의 교류도 7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또 시행 중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최근 준비 중인 것은 라이즈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중심의 그리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되는데요. 우리 대학은 기초 학력 지원과 넓음 학교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전 학년에 걸쳐 안정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여 2학기부터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라는 뼈아픈 현실을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교원 감축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주 교대의 생존 또는 특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2025학년도부터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정원이 12% 감축되었습니다. 네. 이에 우리 대학은 올해 신입생 312명으로 작년에 비해 3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여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자 교수 학생, 졸업생, 재학생, 선배, 후배 등 다양한 형태 특화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업 활동을 돕고 교내외 장학금과 해외 교육 실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지자체 정책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대학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지역과 지역민과의 상생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학은 늘 이러한 국립대학의 책무를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또는 여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를 위해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사업 중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어린이날 행사,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중고등학생 학습 멘토링, 학교 시설 개방, 소외 계층 학생 지원, 인문학 특강 등 이러한 상생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총장과 함께 2025년의 대학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장 안팎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소독을 하실 때에는 내부 통로와 환기구 등을 집중 소독해 주시고 전용 장화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구름 많고 맑은 가운데 기온도 많이 올라 진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도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고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18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의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한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 흐린 하늘 보이다 일요일부터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